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정보들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한 정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조를 운용을 하는 월가의 전설적인 큰손이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 이때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큰 도움 받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적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다시피 FOMC 회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FOMC 쪽에서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 의지를 보여줬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 부분이 나와주게 되면서 미증시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국내 증시 전 세계 최악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3대 악재에 대한 원인 탓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당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10만 원이 갈까? 이때 반등한다. 주가에 대한 전망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3분기 때 역대 최대, 작년 3분기죠. 작년 3분기 때 70조 매출을 넘어서게 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었는데 해당 부분이 3분기 연속으로 갱신이 나와줬습니다. 이 연속적으로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2분기,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역대 최대 실적 보여줬었던 부분에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뭐 10% 전혀 안 납니다. 한 2, 3%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경기 침체 우려 속의 성적표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첫 번째 실적 발표 악조건 뚫고요.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 77조 원이 나와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조 원 정도가 나와줬다. 2분기 기준으로요. 매출액이 첫 번째로 70조 원이 돌파를 했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4분기 때 이어갔었던 매출 신기록의 행진이 멈췄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 실적을 냈었던 1분기 대비해서 역대 두 번째 성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증시 안도감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나와주면서 오늘 지금 삼성전자 종가 같은 경우는 3.19% 장중 4%대까지 폭등을 나와줬습니다. 3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해당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부문별로 지금 반도체 부분, 모바일 부분, 가전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삼성전자 영업 부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한다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매출액이 77조가 나와줬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나왔었던 증권사 전망치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 78조 원 정도로서 예측이 되었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77조 원으로서 나와줬다라는 부분은 증권사 컨센서스를 대비를 한다라고 해도 어떻다? 조금 전망치를 하회했다. 어, 지금 사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숫자로서 나와주게 되면서 현실화가 되어 있다. 현실화가 드디어 되었구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문별로 지금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1년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려할 부분이 숫자로서 현실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뭡니까? 모바일,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영업이익을 제외를 하고는 전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거의 뭐 폭삭 가라앉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가전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와버린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면밀히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번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악조건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을 빼고 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선방을 했다. 14조 원 정도로 이렇게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부문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매출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양극화가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숫자로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건데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TV 부문에서 네오 QLED 8K 프리미엄 라인업이죠. 비스포크 아니면은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D램 쪽에서 가장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쪽에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라인업. 그러니까 전 부문에 있어가지고 프리미엄 제품이 매출 비중에 있어가지고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값이 비싼 종목들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급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매출에 대한 허리가 끊겼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중에서 판매량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중저가형 스마트폰 아니면은 반도체 쪽에서 PC 디램, 모바일 디램 아니면은 소비자 개별 SSD 매출이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출의 허리를 담당을 하는 이 라인업들 그러니까 중가형 아니면 저가형의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내부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굉장히 폭삭 내려앉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는데 왜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비싼 제품들이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던 허리 매출을 담당을 했었던 중저가형 라인업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최소 전부 다 매출이 판매량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기 침체 공포가 매출 실적적으로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경기 침체, 경기 여부를 나타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국제유가 WTI 같은 경우도 100불 붕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로서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올라갈 수가 있느냐? 지금 매출 성적표를 본다라고 했을 때 허리 라인업이 지금 박살이 났구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우려가 아니었구나.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15% 20%까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냥 10% 20%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된 건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돌파를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급등 타이밍이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체크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가 6월 달에 왜 빠졌는지 3대 악재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 우려. 두 번째, 공매도. 세 번째, 아마존의 서버 비용 감축 전환. 세 번의 악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악재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폭락을 시켰다. 해당 부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불안하다 얘기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신다라고 하면 맨큐의 반론, 미국 지금 고용이 좋은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맨큐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경제 교과서의 아버지예요. 대학교 경제학과 간다라고 하면은 맨큐의 경제학 배우죠. 그거를 이제 서술을 한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생산의 감소, 실업의 증가라는 전형적인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당연히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생산 같은 경우는 감소가 나왔는데요. 지금 실업은 증가를 했느냐?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4%에서 지난달 3.6%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3.6%, 4%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라는 실업률,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다 말은 하는데, 경기 침체를 놓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실업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 오히려 우려가 가득했었던 12월 달 대비를 해서 우려가 실제로 숫자로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업률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실업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 침체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도 오늘 확인이 됐어요. 7월 회의 쪽에서 0.5%에서 0.75, 여전히 빅스텝은 인상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연준 쪽에서 방향성을 잡아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안도를 하고 상승 랠리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FOMC는 선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이 대처를 통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늦게 반년에서 1년 정도 늦게 계속적으로 지금 대응만 하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지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입지가 굉장히 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게 총대를 매줄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파월 너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파월이 사표 쓸 수도 있다, 내용들이 지금 미국 현지 쪽에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앙은행 연준 쪽이 방향성을 못 잡아주고 계속 이제 불안한 모습들을 나와주고 이 톱니바퀴가 맞춰지지를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FOMC 의사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겠다라는 내용들을 나와줬고, 해당 부분은 사실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경기, 그러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해당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가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증시 쪽에서 하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줄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마무리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으나 얘기들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막 숫자로서 나와주게 되면서 이 이하로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을 거다라는 더 안 좋은 예측들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없는,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팬데믹하고 리먼 사태, 08년도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켰었던 리먼 사태하고는 다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이번에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를 않았거든요.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가장 초호황기 당시 때 금리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너무 과열이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04년부터 이때 뭐 이라크 전쟁 끝나고
04년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이제 쭉 땡겨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뭐 거의 제로 금리였습니다. 제로 금리. 제로 금리였다 보니까 그냥 신용이 안 좋았었던,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 프라임이 이제 신용도라는 뜻이거든요. 신용도.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라 4등급, 5등급, 8등급, 9등급까지도 워낙 금리가 쌌기 때문에 이 신용도가 낮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받아 버린 건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금리 인상으로 가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완전 다 무너지게 되면서 요거를 이제 뭐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좀 파생 상품을 일으켰었던 증권사들이 뭐 전부 다 망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망하다 보니까 금융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외환 위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실물 경제, 부동산까지도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당시 때 08년도 5% 수준에서 거의 10% 정도까지 실업률이 폭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물 위기까지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 팬데믹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적인 문제를 주지 않는 단기 쇼크에 불과했을 뿐이고,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오버된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경기는 쭉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워낙 지금 거품이 껴가지고 폭발을 했다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 증시는 큰 추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가 구간,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2021년 당시 때 나와줬었던 거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실질적인 성장률로서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시기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주는 거는 단기 쇼크에 불과하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너무 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재로서 공매도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숏 커버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대차장고 폭증을 했다가 해당 부분이 공매도로 빵 쳐지게 되면서 대차장고가 팍 내려왔었죠. 최근에 7월 4일 삼성전자 양봉 나왔었던 부분부터 해가지고 대차장고가 급증을 다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다? 공매도 친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증시가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손해를 엄청나게 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빨리 사가지고 메꾼 거죠. 숏커버링을 한 거죠. 삼성전자 지금 대차장고 급증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삼성전자 대차장고고요. 공매도 현재 숏커버링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욕을 조금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책으로 나왔었던 공매도 개선안, 이거 지금 나올 가능성 큽니다. 불 꺼야 돼요. 지금 뭐 굉장히 증시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다, 말씀을 드렸었던 악재 해소 국면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괜찮게 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자연스럽게 멈추는 타이밍입니다. 공매도는 사실 정책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을 죽여놔야 됩니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터져내면서 시장에 안 좋았었던 그런 우려들 다 공매도 애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으로 부셔버리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공매도 끝났습니다. 해소 국면입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악재로서 아마존의 서버 비용 감축 전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얘가 굉장히 삼성전자 주요 먹거리로서 서버용 D램 수요가 폭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하락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수요 감소, D램 또 한 번 겨울이 오냐? 업계 과도한 우려다. 오버하지 말라.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 10조 냈는데요. 이 10조 중에 매출액 중에 어떻다? 서버용 D랩이 40% 매출 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하락이 사실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보합 나오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4차 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었으나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은 벤츠에서 냈다라는 거죠.
지금 열심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딥러닝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십억 마일을 지금 매일같이 딥러닝을 하게 되면서 사고율 1%입니다. 1%.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오토파일럿 쓰는 게 훨씬 더 지금 사고율이 10분의 1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산업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 전반적으로 선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는 거예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딥러닝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감축 전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버용 디램 수요가 여전했다라는 거고요. 수치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 1년 내내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30% 이상은 해당 서버용 디램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설비 투자가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마존이 아무리 니들이 감축 전환을 한다라고 해봐야 우려가 불가했구나. 아마존이 안 사면 다른 애들이 지금 사려고 줄 서고 있구나. 서버용 디램 세계 1위이기 때문에 4차 산업 선점을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가 삼성전자에게 줄을 서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감소합니다. 이거 2018년도에도 똑같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2023년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는 타이밍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굉장히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을 일으켰었던 주요했었던 원인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와줬었던 부분들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대 악재 같은 경우는 해소 국면이에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없어요. 만약에 뭐 지금 전쟁 리스크가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악재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침체 위기가 불러일으킬 정도로 전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3대 악재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봤고요. 하반기 실적이 회복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2분기 기준 역대 최초로 매출액 70조 원 돌파를 했으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반도체에서 전부 다 먹여 살렸고 가전이라던가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토막이 났었던 이 부분들 하반기 때 실적이 회복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지금 네오 QLED 8K 잇따라 호평이다. 삼성 TV 분야 17년 연속 1위 거의 확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빅테크 데이터 센터 줄지 않는다. 올해 오히려 서버용 디램 수요 증가율 30% 육박한다. 이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전자 먹여 살렸던 2분기 지금 이번에 실적을 떴었던 2분기 먹여 살렸던 반도체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업의 서버용 디램 수요가 오히려 훨씬 더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얘가 먹여 살렸는데 얘가 더 좋아져요. 그럼 매출이 견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3분기 갤럭시 폴드 4, 플립 4, 아이폰 14 출시합니다. 뭔 말입니까? 반도체 쪽에서 중저가형 라인업으로 볼 수 있는 PC램, 모바일램 그러면서 뭡니까? 소비자용 SSD 수요에 있어서 하반기 때 전 세계 1등, 2등 영업이익의 8, 90%를 싹 쓸어가는 애플이랑 삼성이 신제품 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반도체 중저가형 일명 허리 매출이 지금 안 좋았었는데 얘가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팔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소비 쪽에서 10% 하락을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이 부분이 1분기, 2분기 때 나타나줬지만 갤럭시 폴드 4랑 플립 4랑 아이폰 14는 팔릴 수밖에 없어요.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8년 만에 OLED TV 진출을 했습니다. 화질, 품질, 외신의 1위라고 LG OLED TV 넘는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거 팔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현재 지금 TV 같은 경우도 양극화 나온다라고 했었죠. 가전 쪽에서 OLED TV 프리미엄 라인업이겠죠. 프리미엄 라인 잘 팔립니다. 그리고 어떻다? 이번에 하반기에 카타르 월드컵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들 축구에 미쳤습니다. 유럽에서 TV 수요가 폭발해요. 특히나 카타르가 유럽이랑 시차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직접 시청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4분기 때 원래 TV의 연판매량이 40%가 몰리거든요. 그럼 어떻다? 올해 3분기랑 4분기 때 해당 부분 TV 수요가 전반적으로 폭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지금 가전 쪽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반토막 났었죠. 이 부분을 지금 메꿀 정도로 어마무시한 성수기가 3, 4분기 때 땡겨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다. 지금 2분기 성적표에 있어서 아쉬웠었던 부분들, 프리미엄 라인업은 전 업종에 있어서 상승을 했지만 허리 역할을 하는 해당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반기 때 실적 회복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투자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지금 주가 추이랑 매출 추이랑 한 그래프에 나타낸 건데 주황색이 주가고요. 파랑색이 매출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분기 실적으로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분기 실적 최고점 찍었었던 타이밍 언제입니까? 분기 매출 바로 22년 1분기였습니다. 그럼 주가로 본다라고 했을 때 최고점을 찍었었던 타이밍 어떤 타이밍입니까? 21년 1분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하고 실적 같은 경우는 3, 4분기 정도 주가가 선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폭락을 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주가가 차트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커다란 그런 우려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타이밍에 있어가지고 어떻다? 이미 지금 해당 부분에 대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미 지금 최소 23년에서 23년 1분기 경기 침체 및 기준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를 받아가게 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채권금리가 3%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선반영이 되어진 주가가 지금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어떻다? 해당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최소 본다라고 했을 때 23년 1분기는 현재 주가가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년 뒤에만 괜찮으면은 지금부터 주가는 괜찮아진다,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하반기 강세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리먼 사태를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이 모기지 파생 부실이 엄청 심각하다. 이거 대박 박살 난다. 미국 증시 박살 난다 예측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었던 마이클 버리. 이번에는 빅롱을 외쳤다. 영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하반기 디스인플레이션을 전망을 했습니다. 물가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소매 업체들 지금 팬데믹 공급난 탓에 공급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공급을 오히려 늘려야겠다 하게 되면서 이게 공급을 그러니까 팬데믹 탓에 소매업체들이 물건 확보에 주력을 하게 되면서 창고에 엄청나게 재고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다? 환불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물건 가지세요. 돈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비자 가격 지수가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 과잉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꺾일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소매 분야부터 가격 지수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전반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경기 침체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 금리 인하는 당연히 증시에서 있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4분기 강세장 연출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3대 전설적인 투자자 한 명, 필립 피셔의 아들 필립 피셔,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올해 미증시 연간 상승률 10% 초반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증시가 연중 계속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이상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지금 필피셔가 뭐라고 한 거냐라고 하면 연간 상승률 10%면은 이 부분을 뚫고 상승. 그러면은 지금 주가 구간에서 플러스 20% 올라간다라고 지금 전망을 한 거거든요. 부정적인 예측이 많은 시장에는 실제로는 강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다 안 좋은 소리만 해대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 박살이 나게 되려고 하면은 아무도 그런 예측들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암살자처럼 다가와서 칼로 찌른다라는 건데, 지금 부정적인 예측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83%의 확률로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4분기는 강세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강세장, 그러니까 미국 중간선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빅테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뭐 세금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밀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어떻다? 그러면은 이런 강세장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요즘 들어가지고 미국 증시가 박살이 나게 되면서 성장주가 특히나 워낙 많이 올랐었고, 특히나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죠. 반도체 종목들도 성장주 쪽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성장주 최근 하락으로 역사적으로 주가 저평가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캠 피셔가 피셔 인베스트먼트에서 200조 원, 200조 원의 지금 자금을 굴리는 월가의 큰손인데, 이 월가의 큰손이 뭐라고 예측을 한 거냐라고 하면은 올해 3분기, 4분기 때 강세장 나온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 지금까지 올해 지금 반년 정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빠지게 되면서 성장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지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쪽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가치주 안 오를 거다. 역사적으로 지금 성장주의 주가 하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 저평가 상태가 역사적인 상태다. 성장주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한 겁니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름 선방했습니다.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숫자로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반도체, 가전 등 업종 전 부분에서 허리 실적 부진했습니다. 대신에 프리미엄 제품군이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30-4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대폭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성장을 했으나, 이 허리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서 영업이익 부진이 진행이 되었고, 현재 지금 오만전자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성적표가 나왔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6월 달에 오만전자를 만든 3대 악재, 경기 침체 우려, 공매도,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아마존의 서버 비용 감축 전환은 이미 해소가 되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대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가량 선행한다. 그러면은 뭐다? 현재 지금 폭락한 주가는 최소 23년 1분기 경기 침체, 이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한 거고, 이때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때 괜찮아질 수밖에 없으면서 삼성전자는 23년 반도체 빅사이클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올해 22년 3분기, 4분기 때 지금 삼성전자를 아프게 했었던 하반기 가전,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허리 매출을 회복합니다.
어떤 부분들 말씀드렸죠? 뭐 카타르 월드컵이라고 하던가 4분기 TV 전통적인 성수기 아니면은 모바일 시장에서 갤럭시 폴드 4, 플립 4 그리고 아이폰 14 나오게 되면서 모바일 D램 굉장히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이폰 14 쪽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중소형 OLED 초강자입니다. 8천만 장 발주받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허리 매출 회복이 되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 2분기 이후로 차세대 스토리지 등 서버용 D램 수요 얘가 중요하겠죠. 반도체 쪽의 프리미엄 제품군이겠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임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는 최대 수혜로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3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가올 3개월 정도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는 주가가 공방 구간입니다. 23년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 반영된다? 22년 4분기 때 선반영되게 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3분기 후반 이후부터 나와주게 된다.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반등하냐? 이때 반등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가의 전설적인 200조 원 운용을 하는 필 피셔가 3분기, 4분기, 하반기 미국 증시 20% 지금 자리부터 올라간다 반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공방 구간 23년 기대감 이 부분이 이번 올해 4분기 때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 구간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반기 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허리 매출 회복이 나와주게 되고요. 고부가 제품들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매출 회복 구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 때 초호황을 불러 일으켰었던 지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도 말부터 21년 상반기 1분기까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들을 나와줬는데 이 부분이 언제 진행이 된 거예요? 역대 최대 실적을 썼었던 2022년 1분기, 21년 4분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선반영. 그러면은 지금 해당 부분에 있어서 역대 최대 매출을 쓴 21년 4분기하고 22년 1분기에 대한 매출 회복이 되는 2022년 3분기, 4분기 이 구간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었던 96,000원 구간대 돌파를 하러 10만 전자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매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 외에 당일 급등 내지 상한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 아니면 매일같이 8시경에 장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할 내용들 증권투데이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검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는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당일 급등 내지의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들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종목 추천들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되느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해드린 부분인데 7월 3일 올려드렸었던 남광토건 당일 곧장 10% 정도 가량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뭐 또 종목들 또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때 7월 4일 추천주 보여드렸었던 것들 체크를 하면 신풍제약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풍제약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22,000원 이하에서 시가를 형성을 해서 지금 24,000원대까지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당장 이제 언제였죠? 오늘 이제 관심주로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이큐어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치매 치료제로 아이큐어 말고 뭐 현대약품 이런 종목들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갭 상승 이후에 하락 출발해서 굉장히 또 산뜻한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100%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는 자료들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는 이 시황 정보들 제가 장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지수 흐름 그리고 주요 이슈 흐름들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수혜주 종목들까지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급등 타이밍에서 공개를 해드리는 자료이니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급등 타이밍 검색을 하셔서 꼭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영상 또 급등 타이밍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급등 타이밍 유튜브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또 눌러 주시면서 댓글까지 남겨 주신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